지금부터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트랜스포머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수학 공식이나 이론으로 살펴보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공감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구현해 가면서 같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어디를 반영했는가 확인 드리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를 반영한 거죠. 그래서 이 인풋 임베딩이 이 포지션 인코딩을 더해줘서 이제 자신이 이제 현재 있는 위치의 의미를 반영하도록 하고, 그 임베딩 벡터에 대한 이제 수정이 이제 가해지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방금 전까지 이제 구현하신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트랜스포머의 이론과 관련해서 남은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이제 살펴보면, 일단 어텐션 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논의사항으로 남아 있고, 멀티 헤드가 이제 무엇인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디코더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제 설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디코더 부분에서는 이제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 임베딩에 포지셔널 인코딩 더하는 부분은 이건 이제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시 구현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출력을 이제 수행할 때 요 마스크를 이제 수행하는 부분은 이제 왜 해야 되는가, 그런 점들이 이제 남아 있고, 이 점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면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의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6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1시간 일찍 끝나는데 6시간인데, 오늘 이제 오전 시간을 통해서 이 트랜스포머의 기본적인 이론들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를 직접 구현하셔서 구현해서 사용하시기보다는 현재는 조금 더 이제 고수준의 API들이 존재하고, 그런 고수준의 API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거에 이제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오후 시간에 전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거를 이제 수행할 때는 이런 것들을 직접 구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만 잘 이제 준비해 주시면 이걸 직접 구현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트랜스포머들이 이제 잘 구현된 상태고, 그리고 또 이제 사전 훈련된 모형들을 받아서 수행하시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론적인 이해들은 이게 공감이 되고 이렇게 이제 쌓여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느낌이시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그런 어떤 기회를 이제 삼아보시고, 조금 공감이 안 되신다 라고 하시면,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하여튼 뭐 저런 거로 인해서 얘네들이 문장 시퀀스의 의미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이 등장했구나. 그 과정에서 뭐 이런 의미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예전에 RNN에 비해서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알고리즘이 됐는데, 그런 구체적인 논의들이 있군, 정답을 이렇게 이제 보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직접 구현하실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 과정에 한번 이제 같이 노력해 본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근본적인 원리를 살펴본다. 이렇게 되고 이런 거죠. 그 F는 MA 아시죠? 힘을 주면 이제 가속도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물리학에서 포물선으로 이렇게 던져서 어디에 떨어지는 계단, 뭐 그런 방법들 중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뭐 달의 우주선을 이제 보낸다든지 화성의 우주선을 보내는 거는 그런 근본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수행하는 건데, 그때 구체적으로 이제 열심히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트랜스포머도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이제 개발하는 이제 사람들이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RNN하고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가? 이런 점에서 이제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이 포지셔널 인코딩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수행한 방식과는 좀 다르죠. 우리가 수행한 방식과는 좀 다르고, 얘는 이제 그 사인과 코사인을 기반으로 한 주파수 인코딩을 사용하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그건 이제 수학적인 전개가
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적당히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완벽하게 이제 원래의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의 개념을 아는 정도로는 충분하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쿼리키 밸류라고 하는 부분과 이제 이 어텐션이라고 하는 기법이 이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이거죠. 이제 이미 그 케라스에서는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이 레이어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이제 구현하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텐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이게 궁금하시다 그러신 경우도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어텐션이라고 하는 기법 자체가 음, 여러 번 이제 논의드린 대로 그 트랜스포머에서 개발된 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제 개발이 됐는데 그래서 이 어텐션에 대해서는 그 몇 가지의 이제 방향성이 있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방향성이 있는가 살펴보면 이 어텐션의 오리지널 원조죠. 원래 원조 형태는 2015년에 이제 등장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크로스 더하기 어텐션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5년에 이제 어텐션 이제 개발이 됐을 때는 여기 보시면 이제 2015년 이제 논문의 그 제목 부분을 제가 이제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여기 이 조경영이라는 분하고 이제 요슈아 벤조라는 분이 이제 여기 이제 이름 있죠. 이 조경영이라는 부분이 누구냐면 요슈아 벤조와 같이 2014년에 RNN 기반의 인코더 디코더 즉 그 트랜스포머의 이제 원형을 제시하신 분인데 2015년에 이제 추가적인 이제 연구를 이제 수행을 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이라는 기법이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RNN 인코더 디코더에 대해서 이제 개량하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이 셀프와 크로스가 이제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셀프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 이후로 등장했는데 이 셀프 어텐션의 개념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그 원래는 어떤 맥락을 이제 이제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게 기계 번역의 맥락이었다는 것을 이제 고려하셔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를 사랑 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문장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I love you 이런 식으로 그 번역을 하는 이제 관점에서 이 어텐션이라는 기법이 이제 제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크로스 어텐션은 다음과 같은 형식입니다. 나, 너, 사랑 이라는 것과 I love you가 서로 이제 얼마나 이제 관련성이 있는가를 계산하는 게 이제 크로스 어텐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는 것과 I의 관련성은 높게 나와야 되겠죠. 너라는 것과 you의 관련성이 높게 나와야 되겠죠. 사랑이라는 단어와 love의 관련성이 높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크로스 어텐션의 이제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거는 뭐냐면 우리도 이제 비슷한데요. 지금 7시간 동안 들으면서 모든 제가 말하는 토시 하나에 다 집중하시진 않잖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엄청 절박한 상황이에요. 거의 프로젝트에서 지금 뭐가 안 들어가도 토시 하나로 지금 놓치지 않아야 돼. 이러신 상황이 아니면 아마 이제 이렇게 적당히 집중해야 되는 구간이 있고 그냥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구간이 있고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또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 어텐션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어떤 특정한 문장의 그 합해서의 요소들과 다른 요소들과의 관련성의 지표를 뽑아내는 게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태국어 같은 거나 뭐 산스크리트어 이런 우리가 전혀 낯선 그런 언어들을 보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 익숙하니까 나와 너가 관련이 있고 너와 뭐, 누구와 너와 관련이 있고 너가 뭐 사랑이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생소한 언어다 이런 걸 이제 보면 도대체 어느 부분하고 어느 부분이 이제 그 맞닿아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번역을 시켜해 볼까요? 챗GPT한테 좀 황당한 느낌의 언어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를 태국어로 번역. 예를 들어서 여기 나는 너를 사랑해를 태국어로 번역하는 거는 그냥 어디서부터 뭘 봐야 될지 모르는 그런 데 글자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서부터 어디를 끊어서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찬 럽터래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면 어디가 찬이고 어디가 럽이고 어디가 터냐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태국어를 만약에 처음 배우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이 단어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의 나에 대응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너에 대응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사랑에 대응한다. 이런 식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우리가 이걸 배우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태국어의 각각의 부분을 한국어에 대응시켜서 설명 부탁해요.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같이 보시면 태국어에서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끊어서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전체적 구조를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문장이 이제 기본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만약에 이게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런지 아닌지 평가 자체도 불가능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어디서부터 어디가 이제 기본적인 단어냐 그리고 우리 어디에 대응하냐 봤는데 이제 이 앞에 찬이고 러이고 터 근데 나는 너니까 이건 이제 영어의 어순하고 동일한 우리랑 이제 어순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살펴보기 시작하면 이게 조금씩 말이 되기 시작해요. 어디서부터 어디를 살펴봐야 되는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쪼개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런 이제 번역의 경우에는 되게 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아래는 인코더 디코더가 어디와 어디가 연관성이 높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알려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성능의 향상으로 이제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2015년 어텐션의 이제 혁신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하고 나니까 다음으로는 이 셀프 어텐션이 그 굉장히 유용하다는 사실을 금방 바로 다음 연도에 발견하게 됩니다. 거의 이제 같은 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셀프 어텐션과 비교를 해 보실 게 크로스 어텐션입니다. 이 크로스 어텐션은 나와 I가 관련이 있고 너와 U와 관련이 있는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셀프 어텐션은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의 상황이 아니고 그냥 문장 자체에서 어떤 것과 어떤 것이 관련이 있는지를 뽑으면 그 문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방식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엄마 아빠는 아기를 사랑해요인데 여기서
그 크로스 어텐션이라면 이것과 그죠? 어떤 이제 영어가 됐든 아니면 태국어가 됐든 그런 대상 문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셀프 어텐션은 그 이 번역 문장이 없는 상태로 자기 자신의 단어들과의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랑 그죠? 엄마 아빠 아기 사랑 이렇게 이제 있는데 아기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엄마와 이제 더 관련 있는가 아빠와 더 관련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수행하면 이제 이게 어텐션이 뭐가 되냐면 이제 이 문장 내에서의 단어들과의 관계를 뽑아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이게 RNN에서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이제 연관성이 높은가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내는 걸 이제 원했는데 그 기존에는 이제 RNN으로 수행을 해왔고 이걸 이제 뽑기 위해서 단 것이 이 셀프 어텐션을 이제 발견하게 되니까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에서는 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우리의 이제 현재 맥락에서는 이 뭐 포지션 인코딩과 이런 걸 차치하고서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 지금은 번역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번역의 상황이 아닌데 그냥 입력이 들어와서 이런 입력이 요 어떠한 의미로 이제 변환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단어들과의 셀프 어텐션이 형성이 이제 내부적으로 계산이 이제 수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셀프 어텐션이 RNN을 제외할 수 있는 이제 근거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2017년에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프 어텐션과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 어텐션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제 요 크로스 어텐션이 이제 원래 나왔는데 방금 전에 크로스 어텐션은 이제 번역의 상황에서 된 거고 셀프 어텐션은 번역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발견한 거고 이게 이제 후속의 이제 연구이자 발견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 RNN을 제외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근거가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더하기 방식을 곱하기의 방식으로 바꾸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거는 연산의 효율성을 개선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트랜스포머에서 스케일드 업 프로덕트 어텐션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쿼리랑 키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요 키라고 하는 이제 값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개의 그 어, 내적 연산을 이제 수행하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되는 것이 아까 이제 연산의 효율성을 이제 증가시킨 이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스케일을 하는 부분은 그냥 그 계산 안전성을 위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그 키의 차원으로 이제 나눠주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소개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프트맥스를 이제 적용하면 요 값들이 다 이제 영일 범위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밸류에 대해서 이제 수행이 되는데 이 수식 자체를 이제 보시면 이 자체는 이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납득하시려면 좀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같은 사례로 그 비유적인 사례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면 트랜스포머 논문에서는 이제 곱하기 어텐션을 이제 쿼리키 밸류로 정리하여 제시를 했는데 이 자체는 이미 개발된 기법입니다. 다만 이 구글에서 이제 개발한 것이고 또 이제 구글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 논문을 이제 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기네들이 익숙한 용어로 이거를 이제 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검색어 지리를 트랜스포머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런 상황을 이제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구글에서 어떤 우리가 트랜스포머를 이제 검색한다고요. 여기다가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이제 검색하면 어제도 이제 잠깐 보셨는데 이 구글에서는 이 단어와 연관된 여러 가지 이제 색인 값들을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요 트랜스포머가 이제 AI와 딥러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요 트랜스포머라는 단어는 구글의 이제 수많은 것들 중에서 전력이나 전기와 연관성이 이제 높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키에 대해서 키의 역할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이제 쿼리를 던지지만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키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 용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전력이나 전기와 같은 키로 이미 이제 사전에 이제 분류를 해놨어야 됐겠죠. 왜냐하면 이 검색에 수행되는 시점에서 인터넷에 무수히 많은 문서를 일일이 대조하는 방식으로는 검색 결과를 빠르게 표시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이미 준비를 해놨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검색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미리 색인화된 키값과 연관성이 계산이 됩니다. 트랜스포머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들과 같이 사용되어 왔는지를 미리 계산하는 과정이 이런 이제 색인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랑 비슷하냐면 그 학창 시절 때 시험 공부할 때 책에다가 이 색인들 이렇게 컬러 색인들을 막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넘기잖아 해당 부분으로.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보고 또 이쪽 봐야 되면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게 이제 키입니다. 근데 이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이런 색이나 작업을 책에다가 안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한 장 한 장 다시 읽어야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트랜스포머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 장 한 장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저 트랜스포머라는 단어는 전력과 전기의 뭐 섹션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이제 계산을 그건 이제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검색어를 이제 다른 걸로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텐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 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어제 보신 것처럼 이제 음악, 케이팝, 아이돌 이런 것들과 이제 연관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현대 시점에서는 뉴진스의 결과가 상위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5년이나 10년 뒤에도 그럴까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뉴진스가 그때는 나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돈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다 같이 늙는 거지만.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 어텐션이라고 하는 저런 키워드에 대해서는 이 어텐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음악이나 케이팝이나 아이돌이나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근데 그런 단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키들 중에서 얘와의 연관성이 높게 표시가 돼야 되고 이 그러한 연관성이 효과적으로 표시가 된다면 우리는 그 검색 엔진의 결과가 마음에 든다. 그리고 그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야 그 검색 엔진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사용이 되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거를 얼마나 잘하는가가 사실 검색 엔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 어텐션이라고 하는 키에 트랜스포머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어텐션이라고만 검색을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뉴진스가 먼저 나와야 되지만 트랜스포머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맥락이 좀 더 구체화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단어가 동시에
저장하는 그런 문서들은 대체로 AI나 딥러닝과 관련된 문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변압기와 뉴진스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색 엔진에서 하는 일은 사실상 이런 일인데 이 어텐션 기법을 구글의 사람들이 봤다고 이제 그 인지를 한 상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글에서는 원래 맨날 하는 일이 이거예요. 맨날 하는 일이 이거였는데 2015년에 텍스트 처리를 수행하는데 어텐션 기법이 등장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가만 있어. 우리가 맨날 하는 게 이건데 이 쿼리랑 키들의 연관성을 계산하는 게 그냥 구글에서 맨날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문장에다가 이런 개념을 적용하는 게 바로 어텐션 기법 맞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쿼리와 키의 연관성을 계산해서 이제 이 밸류를 이제 측정하는 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맨날 하는 요 일을 그냥 어텐션 기법이라고 누군가 이제 불렀구나. 그때 그게 성공적으로 적용이 되구나. 그래서 이제 구글의 사람들은 어텐션 기법을 쿼리와 키와 밸류의 연관성을 이제 뽑아내는 그런 기술로서 정리를 해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죠. 그 번역의 이제 그 관점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이 쿼리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원문이라고 할게요. 예, 이런 거 많이 검색하잖아요. 참 트랜스포머 어텐션 한번 검색해 볼까요? 여기서 이제 그 어텐션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뉴진스가 나오는데 어텐션에 트랜스포머를 이제 붙이면 그러면 트랜스포머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문서들이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어텐션과 트랜스포머의 조합은 그냥 어텐션과는 맥락이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 인터넷의 문서 중에서 이 트랜스포머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밸류를 이제 연관지어 놓는 요 키 부분이 그야말로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러면 구글의 검색 엔진에서 쿼리 키 밸류는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쿼리는 지금처럼 우리가 입력하는 이런 그 값들이고 키는 구글의 이제 검색 엔진 자체 소위 말해서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냥 간단하게 부를게요.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러면 밸류는 검색 엔진에서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URL들이죠. 근데 URL들이 첫 번째 URL, 두 번째 URL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가중치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첫 번째 URL과 두 번째 URL이 있는데 이 키 값에 대해서 어떤 URL이 더 상위에 위치해야 될지 여기에 뭔가 가중치가 붙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어텐션이라고 하면 이제 뉴진스의 URL에 더 큰 가중치가 부여가 돼요. 그리고 트랜스포머 어텐션이라고 하면 AI나 딥러닝과 관련된 부분에 있는 그런 URL들에 더 큰 가중치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직접 그 검색에서 우리가 살펴본 결과대로 그냥 어텐션과 트랜스포머 어텐션은 URL의 가중치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일 상단에 표시되는 URL들의 위치와 그리고 이제 집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어텐션 기법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번역의 상황을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번역의 상황에서는 이 쿼리가 이제 번역하고자 하는 대상이 이제 문서겠죠.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번역도 잘 되잖아요. 그래서 어텐션을 번역 하려고 하면은 이제 어텐션은 이제 그 주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죠. 그리고 또 이제 트랜스포머를 번역하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이 트랜스포머를 변신 로봇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결과가 마음에 드시나요? 결과가 지금 마음에 안 들죠. 근데 그거는 맥락에 따라 달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가한테 이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소개하면 변신 로봇이 자기한테는 더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저 변신 로봇의 맥락이 별로 안 맞죠. 지금 아니 그거 말고 그래서 이제 이 명사로서 변신 로봇 변화시키는 거, 변화시키는 사람 뭐 이렇게 이제 만들고 이제 뭐 번역기라고도 할 수 있고 사실은 이제 이 우리의 이 트랜스포머는 이제 그 시퀀스를 원래 이제 시퀀스를 다른 시퀀스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트랜스포머가 이제 수많은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설정한 것은 그거는 이제 이 트랜스포머에 대한 번역 요청이 이때까지는 저런 것이 더 많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결과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소개를 이제 드린 부분은 이제 222페이지에서 쿼리키 값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적으로 좀 소개를 드린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이제 드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역시나 이제 보시고자 하는 맥락에 따라서 좀 이제 다를 수 있고 그게 이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상세한 소개를 이제 드리는 것이 준비는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수학적인 논의가 좀 강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전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제 현재 맥락에서는 제가 이제 판단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언제 이제 오신 분들에 따라서 좀 전개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제가 좀 결정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수학적인 배경이 이제 강하신 분들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이걸 이제 살펴보시고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과정에서. 뭐 그래서 이제 뭐 애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러신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제 전개가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음악하드식으로 이렇게 내야겠죠. 분위기 봐서 이게 이렇게 먹힐 것 같다 하면 이제 요게 이제 전개하고 이거 안 될 것 같아 하면 이제 딴 거 내놔야 되겠죠. 좀 맛있는 거, 달콤한 것들 이렇게 내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도 어텐션을 기반으로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먹힐 것 같아 하면 이제 이런 얘기 이제 한참 하면서 그렇구나 이런 얘기가 하는 거고 이러면은 네, 살짝 좀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어떤 이제 일반적인 예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개념도로서 좀 이제 제시를 드리고 싶고 이런 이제 요 애니메이션 자체는 지금 이제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혹시 이제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제 다시 보기에서 이 애니메이션 이제 보시면서 이제 퀄리티 밸류에 대해서 그렇구나 다음과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론적이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해 가장 핵심이 결국은 어텐션이기 때문에 어텐션 자체에 대해서 이제 납득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알겠는데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돼야 됩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이 들어갔는데 이 퀄리티 밸류가 그냥 모두 다 동일한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셀프 어텐션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면 여기서 그 여기서 이제 그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쿼리키 밸류가 있는데 이게 그 구글의 상황에서는 쿼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텐션이라고 하는 한국말인데 이 구글은 많은 이제 전 세계 이제 여러 문서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상대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요 키 자체는 일종의 이제 그 분류라고 보시면 이제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된 URL들이 이제 밸류들이 이제 있어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연관성을 이제 따져서 그 이 최종적으로 이 밸류를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셀프 어텐션은 쿼리도 키도 밸류도 다 그냥 모두 다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이 쿼리와 이제 키의 관계를 따지는데, 그러면 나와 나의 관계, 나, 너, 사람, 이렇게 이제 있으면 이쪽 방향이 이제 쿼리 방향이고 이쪽 방향이 이제 키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나, 너, 사람이라는 것과 이 키 값 자체도 그냥 나눠 사랑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크로스 어텐션이면 요 키가 이제 다른 것이 이제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셀프 어텐션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제 쿼리가 이제 결국 이제 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와 나는 관련성이 높은데 너랑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 이제 따지고, 그래서 요쪽 방향은 그냥 자기 자신의 방향이니까 큰 의미가 없죠. 근데 이제 나와 너와 사랑의 관계가 어떤 건가, 그죠? 사랑과 너의 관계가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기 위해서 이 셀프 어텐션에서는 이제 쿼리키 밸류가 모두 다 입력입니다. 야, 그런데 이럴 거면은 쿼리키 밸류를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셀프 어텐션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 크로스 어텐션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텐션을 사용하실 때 다음과 같이 이제 키랑 밸류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냥 쿼리랑 키만 전달해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동일한 경우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텐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음으로 이제 뭘 살펴봐야 되는가 하면은 트랜스포머의 이제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이제 수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스포머의 나머지 절반은 여기서 이제 뽑힌 문맥이 반영된 의미를 다시 이제 번역 문장 등으로 또 다른 형태의 이제 시퀀스로 이제 내놓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디코더인데요.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의 이제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 같이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지션 임베딩과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잘 이제 구현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을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내용이죠.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어즈에서 레이어를 이제 상속받는 건 이제 동일하고 대체로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이제 구현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것은 뭐 임베딩 디멘전 이제 벡터 이제 차원하고 이제 선형 변환 차원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똑같아요. 피드 포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차원하고 이제 멀티 헤드의 개수, 그리고 설정,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슈퍼를 이제 호출해서 설정을 불러주는 거는 이제 똑같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벡터 차원 임베딩 디멘전, 그리고 이제 멀티헤드의 개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똑같은데,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수행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어텐션 이제 디코더에서 어텐션이 그 두 개 사용이 된다는 점을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디코더에서 이제 보시면 이 멀티헤드 어텐션이 인코더에서는 하나만 사용이 됐어요. 근데 이 디코더 쪽에서는 멀티헤드 어텐션이 두 개가 사용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첫 번째 멀티 어텐션은 그 번역 대상 문장에 대한 어텐션 자체가 셀프 어텐션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그 번역할 문장 자체의 어텐션이라면 I와 러브와 U의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그 자체를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으로 역시나 이제 셀프 어텐션의 형식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러면 두 번째 어텐션은 왜 필요하냐면 그런 그 이제 목표하는 번역 문장과 원문과의 관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로스 어텐션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과 크로스 어텐션이 그 두 개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텐션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점을 제외하면 그냥 나머지는 그냥 더하고 계층 정교하고 그냥 피드 포워드 해서 그냥 그 출력 맞추고 이런 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어텐션 셀프 어텐션은 요 이제 셀프 어텐션이라고 이제 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멀티헤드 수와 이제 벡터 차원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이 되는 건 이제 동일하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어텐션은 이제 크로스 어텐션이고 이것도 이제 설정 자체는 동일합니다. 근데 얘네한테 이제 전달되는 입력이 달라지는 거고 이 설정 자체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죠. MLP이고 이거는 그냥 그 평범하게 어, 이 벡터 차원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그 비선형 변화하는 거죠. 요거는 그 여기서 보시면 어제 수행했던 요 피드 포워드랑 요거가 이제 똑같습니다. 그냥 이제 똑같은 이제 요소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차이가 없는 이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와 이제 마찬가지 이제 방식으로 정의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그 계층 정교화들 그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이제 들어가는 거는 요번에 이제 세 개가 들어가줘요. 왜냐면 이제 요 그 요 처음 두 개는 각각 이제 그 어텐션들 때문에 하나는 셀프 어텐션 거, 하나는 이제 크로스 어텐션 거, 마지막에는 이제 출력용.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요 크로스 어텐션이 하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는 이제 정교화 계층이 이제 두 개였는데 요 디코더 쪽에서는 이제 정교화 계층 이제 세 개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실제로 그 입력이 이제 전달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를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역시나 이제 이거는 열심히 노력을 같이 이제 해보면서 작성하면서 이제 살펴보는데 실제로 이 코드에 대해서 뭐 디버깅이나 이런 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직접 구현하실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동작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냥 제가 이제 5일차 노트북을 이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같이 열심히 해보고, 그죠? 말만 들으면 재미없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제 캐주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이 이제 들어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인코더의 아웃풋을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코더의 아웃풋을 이제 실제로 받아내야 되고 마스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스크가 이제 있는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예전과 이제 비슷하게 처리를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저 자동 완성 제한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사석에 틀리면은 오히려 디버깅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마스크가 이제 설정이 된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그 차원 조정이 조금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마스크 이제 하는데 패딩 마스크라고 좀 이제 그 가독성을 좀그 할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차원 조정을 위해서 그 케라스의 옵스를 좀 이제 사용하겠습니다. 케라스에서 이제 옵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해서요. 또 마스크 차원을 중앙에 이제 한 차원을 이제 추가를 이제 하고요. 그리고 요 D 타입은 이제 이건 그냥 요 마스크 자체는 0일이니까 D 타입은 이제 인트 32로 이렇게 이제 수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마스크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그 인과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커절 어텐션 마스크라고 부를게요. 요거는 갑툭 튀죠. 그죠? 일단 먼저 그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등장했으니까는 좀 주의해서 말씀드리면 요 커절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요 이제 인과 마스크인데 이 인과가 원인과 결과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번역 대상 문서를 Y1, Y2 그리고 이제 Y 그 T까지 이런 식으로 그 입력을 이제 전달할 텐데 요게 그 정답이에요. 정답. 즉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요 인코더 아웃풋에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근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번역문을 발생시키는 게 이 디코더의 목표인데 얘가 이제 정답을 I love you나 그죠? 아니면은 태국어에서 참럽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발음이 뭐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참럽터와 같은 것이 이게 인풋이에요. 즉 요게 아니고 정답이 디코더의 인풋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무슨 말이냐면 디코더는 원래의 인코더의 입력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얘는 그 나는 너를 사랑이라는 의도 자체가 여기에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인풋이라고 하는 것이 그 I love you와 같은데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가라고 이제 보시면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얘가 이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거를 생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다음 단어 마스크를 인과 마스크를 설정하지 않으면 이 정답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하나씩 가려가면서 이거를 이제 얘한테 경험시켜줘야지 얘가 그 정답을 모르는 상태로 저걸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노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전의 시퀀스를 가리는 인과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다음 시퀀스를 가리는 이유가 많을 필요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유로적 이제 디코더 현재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은 조금 더그 오후에 그 한 장 정도 이어서 해야 되겠네요. 우리 오후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